안녕하세요. 백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목 이야기보다는 현재 증시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지만 이 증시를 좀 전체적으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또한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 투자 매력도가 떨어져서 투자 종목들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페드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고 그러면 이제 투자 이제 수요가 감소하다 보니까 또 자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증시가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역시 늘 보던 것처럼 네이버 금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분 네이버 보이시죠? 이 네이버 금융 홈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 홈이 보여요. 이 위에는 제가 최근에 좀 검색했던 종목들이고요. 사실 이 네이버 금융 홈이 정말 심플한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이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예요. 간단하게 어, 우리 달러부터 시작해 볼까요? 정말 회사에 있으신 분들이거나 개인들 또한 이 달러가 매우 궁금하시잖아요. 달러 가격이 어느 때인지 한번 달러부터 들어볼게요. 최근 이제 3개월 정도는 이게 3개월 표고요. 1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주 달러의 변동폭이 아주 험하죠. 아주 그렇게 이제 이런 지표를 통해서 달러의 움직임을 또 볼 수 있거든요. 사실 달러는 좀 경제적으로 좀 아주 매우 혼잡하고 그럴 때 가격이 매우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 한창 터졌을 때 이제 달러가 1200 넘게 1296까지 고점 찍었었네요. 매우 높게 찍었다가 지금 그래도 좀 많이 그나마 떨어진 편이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우리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많이 바꾸기도 하니까 그렇게 참고하기도 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이게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를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이 달러가 정말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순이익까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그래서 이 달러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런 고점을 찍었을 때, 코로나가 정말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했고, 정말 사람들에게 엄청난 압박 의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달러의 고점을 찍게 해줬고, 이제 코로나가 점점 식어가면서 이렇게 달러가 좀 더 안정화를 좀 더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 하나하나를 보면 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경제를 좀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뒤로 돌아와 볼게요. 그리고 금리를 한번 봐볼까요? 요즘 금리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유럽 뭐 전체적으로 정말 막대한 자금을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정부 주도로 이제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근데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미국 이제 페드 이제 연방준비은행 거기 총괄 이제 책임하는 사람이 좀 어느 정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 어느 여론에서는 이제 여론에서 확인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 그렇게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다라고는 말하지만 사실 수많은 투자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 유동성이 풀리면 금리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리를 좀 확인해 보면 최근 1년, 이건 1년치가 너무 무섭다. 한 3개월, 1년? 이 콜금리는 이게 좀 너무 단기 금리고요. 우리 국고채 3년이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채권 투자할 때 보는 3년을 많이 봐요. 국고채 3년치.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발행하는 그런 3년치 이제 그런 채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표를 봤을 때 이제 작년 6월부터 이제 엄청나게 계속 오르고 있죠. 금리가 0.79였어요. 근데 지금은 벌써 1.28까지 거의 2배 정도 올랐죠.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투자자들이 어, 이렇게 벌써 이제 앞을 내다보고 이 정도 유동성이 풀렸으면 금리가 계속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 이 시장의 가치, 이 금리는 이 시장이 이제 수많은 참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식적인 기관에서 우리 언제 이렇게 올리겠다, 내리겠다 하면 영향이 이제 크게 그때도 반영이 되긴 하지만 사실상 그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이제 이런 그래프를 쭉 보면 사람들이 이미 이제 금리 오를 것을 대비하고 이런 것을 이제 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지표, 달러 지표, 이제 국고채 3년 지표 이런 지표 하나하나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전체적으로 증시가 좀 어떻게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지표 하나가 좀 금리가 오르는 달러가 오르고 내리고 이러한 지표 하나하나가 증시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증시 안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수많은 주식들이 있고 이 주식들이 정말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고 그런 다양한 산업에 속해 있는데 같은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러한 영향을 끼칠 때 어떤 종목한테는 수혜이고 어떠한 종목은 악재이기 때문에 정말 증시 자체가 무조건 안 좋아진다. 증시 자체가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마다 그냥 여러분이 그런 뉴스를 들어보시고 한다면 요즘은 금리가 좀 더 오른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주들이 그렇게 강세였구나.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KB금융주주 이런 회사들이 금융주주들이 그래서 정말 강세였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정도로 산업을 이제 차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수가 또 이제 구리. 구리를 포함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요즘 정말 미치도록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1년, 그쵸. 2020년 1월 이때쯤 기점으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프라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 있어요. 정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작년 6월 기점 이제 5,800 이 지수가 톤당 100, 1,000만 달러 이런 지수로 계산됐을 때 지금 벌써 2배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비트코인도 아니고 좀 1년 만에 2배 이렇게 오를 만큼 정말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기업의 이런 철강 쪽에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체감하실 거예요. 이런 철강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그리고 이 굴이란 게 전자제품 안에 정말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산업 이런 기계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산업에 속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체감하실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강제 쪽에 정말 많은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강제 쪽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예전부터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된다는 걸 알고서 정말 오래전부터 두산 밥켓이나 두산 인프라코 이런 건설 기계 회사에 좀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 지주 회사들, 철강 회사들, 그리고 이제 해운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해운 운임 지수 BDI라고 이제 발틱 해운 지수 그런 이제 해운에 대한 지수를 나타내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처럼 해운 시장에 대한 동향을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있어요. 해운 지수 그런 걸 보면 또 이제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네이버 밑에는 이제는 잘 안 보이고요. 네이버에 상해 운임 지수나 발틱 해운 지수 그런 걸 검색하시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요즘 증시의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상반기까지
은행주, 금리가 이제 앞으로 또 오를 것이다 해서 이제 은행 지주 회사들이 점점 엄청나게 요새 많이 올랐었고요. 그리고 해운업도 이제 워낙 해운량이 정말 많아요. 해운량이 정말 많다 못해서 그 웃돈을 더 주고 프리미엄을 정말 많이 지불해 가면서도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운송을 해야 되니까 프리미엄을 줘 가면서까지 정말 운임 지수가 정말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그래서 해운에서도 정말 초호황 산업 사이클을 탔었던 거고 철강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스코나 그런 철강 회사들 그런 회사들 가격이 또 엄청나게 요새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두산 인프로코 이런 기계 건설 기계 회사들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요즘 아마 핫했던 증시가 이런 네 개가 특별히 사이클을 제대로 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컨텐츠를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크게 나뉘면 반도체하고 IT 플랫폼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두 카테고리를 추천드렸던 이유가 사실 우리가 전자제품 같은 거는 이제 어떠한 상황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고려해서라도 어, 정말 계속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전자기기도 이제 우리가 기본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하고 아이패드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가 손목 차는 시계가 모두 전자시계로 바꿔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자기기가 발전해 나갈수록 산업기기가 발전해 나갈수록 수많은 반도체가 끊임없이 필요해 가거든요. 이 반도체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산업은 단순 사이클로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반도체 섹터에 속한 PSK나 코세스 이런 주식들을 추천해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플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언어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다 보니까 언어 데이터에 대한 번역 수요는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고 AI 고도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또 팔 수 있는 사업은 끊임없이 또 계속 필요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투자를 추천드린 거고요. 물론 이제 장기 투자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꾸준히 계속 보실 만한 종목인 거죠. 최근에 카카오 한번 주가를 보시면 또 무섭게 오르고 있죠. 이제 카카오가 급하게 또 오른 이유가 이제 카카오가 손해보험인가를 또 허가를 받고 이제 그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이 뜨니까 아주 무섭도록 더욱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묵직한 이제 시가총액 거의 60조에 달하는 회사가 5%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거예요. 외국인들 수급도 보면 이제 정말 많이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는 오르다가 좀 떨어지고 오르다가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 계속해서 거치면서 정말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장을 이제 정리해서 요약해 보자면 해운이나 은행주 그리고 건설 회사들 이런 철강 이런 쪽이 정말 요새 사이클을 정말 강하게 타서 최근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회사들은 이런 사이클이 꼭 오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필요로 하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반도체와 IT 플랫폼 회사들이 제가 추천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끊임없이 계속 이 시장이 커지고 조금씩 계속 클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이버 금융홈이 짤막한 페이지긴 한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제 모든 산업에 좀 돌아가는 걸 좀 볼 수 있는 페이지예요. 하나하나 클릭하다 보면 모든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이해하시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그냥 심심하실 때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제 그리고 이런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보시면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조금씩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이 정도 증시
상반기 증시 특징이 어떠했는지 알려드렸고요. 또 지금 증시에 대해서 또 어떠한 상황이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한번 남겨주시면 댓글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괜찮은 종목이나 또 얘기거리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